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 인터넷대학의 이정결입니다. 자, 오늘 3월 23일, 현재 시각은 8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자, 제가 이 정보방에 검색식 추출된 종목들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 검색식을 다운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링크 클릭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정부터 자세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요. 정보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은 구독하시면은 채널 메인 영상에 그 채널 여기 정보방 입장하는 방법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종목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대한전선 종목을 브리핑을 드리는 거지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대한전선입니다. 자, 오늘 소식들을 좀 들려준 게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줬는데 뭐 임직원들의 주식수에 대한 변동이 좀 있었죠.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임직원들이 매수를 좀 한 다음에 주식수를 좀 늘렸습니다. 주식수를 좀 늘렸어요. 호반 산업 같은 경우에도 주식수 비율이 40% 정도로 40.10%로 0.10% 증가됐다. 근데 호반 산업 입장에서는 대한전선을 인수사잖아요. 인수사인데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해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안 하게 되면은 지분율이 좀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요건이 58% 정도인데 호반 산업이 대한전선의 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방어하는 성격으로 전량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죠. 근데 이 금액도 작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수준이 아니라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호반 산업이 대한전선을 인수를 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대한전선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전선이랑 좀 시너지를 내는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 대한전선이 호반 산업이 주식수를 전량 참여를 한 걸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40%였는데 40.10%로 지분이 조금 증가됐죠. 여기 직전 주식수가 이번 주식수 비율이 좀 증가됐습니다. 주식수가 증가되고 호반 산업 특수관계자인 거죠. 특수관계자. 자, 여기 보면은 하성호 이 분 같은 경우에서도 그 직전 보고서에서 주식수가 좀 증가됐고 여기서도 이분은 뭐 그대로네요. 주권은 좀 증가됐네. 주권은 좀 증가됐고 특정 증권은 그대로고 주권도 여기 증가됐고 여기 보이죠? 주권 증가됐고 여기도 조금 증가됐고 증가율 여기 보이시죠? 증가됐고 이분도 증가됐고 이분도 증가됐고 다 이제 다 증가됐죠. 지금 다 이분은 엄청나게 많이 자셨네. 자, 이렇게 직전 보고서하고 직후 이번 보고서 하면은 주식수가 많이 증가됐다. 이렇게 공시가 나온 겁니다. 청약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죠. 96% 정도가 되면서 한 4%가량의 일반 청약을 진행했는데 지금 일반 청약은 1260원에 참여를 하시고 1500원 됐으니까 수익 중이실 겁니다. 유상증자를 청약을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유상증자 참여한 0.45주 비율만큼은 그건 수익이 된 거죠. 근데 9주를 가지고 계시는 게 평균 단가가 얼마냐. 평균 단가도 이제, 줄어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상증자의 이게 상장 예정일이 3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9주만 갖고 있는 상태고, 유상증자를 참여한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계좌 잔고로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평균 단가가 낮춰지거나 주식수가 늘어나진 않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30일에 변동이 됩니다. 주식수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들은 0.45주잖아요.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뭐 2,500원 기준으로 9주, 100주를 가지고 있었다. 유상증자 참여를 한 45주에 1,260원에 참여를 했다. 라고 하면은 30일이 되면은 내 계좌 잔고에 지금 이것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 있을 건데 30일이 되면은 상장이 되니까 지금 이거 145주로 주식수가 합쳐지고 평균 단가는 2,115원 이 정도로 낮춰지실 겁니다.
구주에 한 이 정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평균 단가가 이렇게 낮아지니까 평균 단가가 2,500원이신 분들은 유상증자 참여를 하면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낮아진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1260원이니까 1265에 0.45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2115원, 2100원쯤, 2000원쯤 되면 이제 평균 단가 2500원 좀 높죠. 2300원이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2500원 여기 수준이에요. 높은 상황이신 거죠. 높은 상황. 자, 근데 여기에서 2500원이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배당락은 뭐 이전에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권리락은 이때쯤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1800원대, 1900원대가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평균 단가가 뭐 1800원, 1700원 정도 되시겠죠.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자, 그러면 이분들은 유상증자 청약을 해서 더 낮은 평균 단가 한 1700원 부근대라고 예상을 하면 올라왔을 때 비율을 조금 손실을 보지 않는 그 한도 내에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진행생명과학을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서 비교를 해드리면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고 무상증자도 받았습니다. 무상증자를 제외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23,000원에서 가지고 있었다가 23,000원을 가지고 있었다가 여기서 12,000원 부근에서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 평균 단가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되니까 약간 이 부분 오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렇게 소화 과정들을 좀 거친다라는 거예요. 소화 과정들이 물량을 좀 정리를 하는 비율을 좀 비중을 축소를 시켰다가 추후에 또 이제 조정을 받으면은 이때 다시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더 낮추는 거죠. 더 낮추는 거.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드리고 이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이해를 못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달린다.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기존 구주를 정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구주. 이때는 지금 아직까지 상장이 안 됐습니다. 상장이 안 되는데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것들은 유상증자 권리락이 발생이 됐으니 구주를 정리를 하는 거 당시에 설명을 드렸었죠. 구주를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45주를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 65주 정도 가지고 있다가 55주 정도 가지고 있다가 45주를 유상증자 청약을 하면은 100주 그대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균 단가가 더 낮아지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내가 여기서 청약을 했는데 여유로운 현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추가 매수를 더 할 수가 있어요. 돌파를 하거나 조정을 받을 때 추가 매수를 더 할 수가 있잖아요.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매수를 하든 평균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구주를 정리하는 매물이 나왔듯이 조금 이제 매매를 잘 하시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신속하게 대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도 그렇고 비중을 좀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권리락을 받았으니까 구주는 어느 정도 조금은 비중을 줄이고 신주를 받는 것들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신주를 유상증자를 참여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현금이 좀 여력이 있는 것들로 추가적인 대응을 좀 할 것 같다. 추가 대응 여력을 좀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 설명을 드렸던 게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거를 제가 왜 조정을 받을 것이냐고 연두를 하느냐. 주식수가 적은 편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상장이 되면은 평균 단가도 낮아진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오버행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진화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차익 실현 매물들을 이렇게 소화 과정들을 거쳤으니까 물량 소화 오버행에 대한 물량들을 이제 소화를 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한 이후에 물량 소화 이렇게 오버행에 대한 이쪽 경고하긴 했는데 얘는 0.12주밖에 유상증자를 안 했어요. 나오는 물량 자체가 적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0.12주도 아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0.45주죠. 좀 많기 때문에 한번 출렁출렁거리면서 물량 소화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도 뭐 미래에 대한 모멘텀들, 성장에 대한 가능성들, 수주 잔고가 좀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긍정적인 상황들이니까 단기적인 부분들이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해도 그걸 우리가 대응을 잡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종목을 조정받았네, 이탈했네, 팔아야지 다 털어내는 것보다야 미래에 대한 성장 가능성들을 보면서 대응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것들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 되면 내가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했다가 주종을 받을 때 평균 단가를 더 낮춰버리면 리스크가 다운이 되잖아요. 리스크가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조정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면은 안전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변동성을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계시자라는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이제 반등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상황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자, 힘 같은 경우는 뭐 있습니다. 힘은 있어요. 힘은 있는데 주식수가 증가가 됐다라고 해도 힘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잡주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총이 좀 늘어나는 상황을 기대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게, 시총이라 그러면 이 기업의 규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규모. 이 기업의 규모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적에 회귀를 한다, 연동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실적, 단기 순이익을 얼마나 버느냐, 뭐 20년치 이런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하면은 PER이 20년치 20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 순이익을 얼마나 버느냐 곱하기 20 하면은 PER 20. 이게 이제 시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쉽게, 정말 간단하게 다른 거 다 빼고 중요한 거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436배죠, 지금. 높은 편이긴 하죠. 근데 EPS가 더 중요하긴 한데, 주식수, 단기 순이익 얼마를 버느냐에서 주식수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게 1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버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주종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문제는 실적이 증가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는데, 자, 주식수가 100, 이게 1000,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올라가서 이렇게 더 추가되는 게 더 맞죠. 주식수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 주식수가 근데 45 추가가 되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추가가 되면은 EPS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증가돼 버리면은 145가 주식수가 45가 증가됐다라고 하더라도 분전한 분모가 증가되기 때문에 EPS적인 부분들은 뭐 다시 돌아올 거다. 결국 중요한 거는 주식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변화가 상장이 되고 나면 주식수가 이렇게 증가가 되겠지만 상장된 이후에 중요한 거는 실적이 성장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되느냐. 단기 순이익이 증가가 되기는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수주가 필요하죠. 수주가 필요하고,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순이익이 증가되는 게 필요하죠. 이게 가장 필수적으로 동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순이익 발표를 언제 합니까? 단기적으로 일주일 안에 우리가 발표를 합니까? 이 기업이 발표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일주일 안에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1분기, 2분기, 3분기, 분기라 그러면은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 2, 3, 1분기, 4, 5, 6, 2분기, 7, 8, 9, 10, 11, 12 이렇게 3분기, 4분기 실적들을, 1분기 실적을 3분기 초에 한 8월쯤에 발표를 하고, 2분기 실적을 11월쯤에 발표를 하고, 시차가 좀 있다라는 거죠. 시차. 지금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유중을 상장을 하니까 주식수가 증가되는 것들은 이때 반영이 되겠지만, 2분기쯤에 반영이 되겠지만, 2분기 이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3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는 뭐 5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실적이 성장을 하느냐, 이런 영향들이 주가에 반영이 하겠죠. 그러니까 단기와 중기, 중장기 이런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전략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하기 전에 권리 공매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주식수가 증가가 되는 것들이 좀 염두를 해가지고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전략이 틀려질 수밖에 없죠.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비중을 살짝 정리를 했더라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반등을 하고 평균 단가를 꾸준히 낮춘 다음에 추후에 중기, 장기 실적 개선되는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수익을 내는 게 차라리 그게 전략적으로 맞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 매일 대한전선을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이 정보방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